캐나다 보건부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코로나19 변종으로부터는 크게 보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며, 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에 아예 안 걸리게 예방하거나 걸리더라도 증상을 상당히 완화하여 감기 걸린 정도에서 그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면역력 강화는 크게 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우려되는 수준만큼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반면에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1차 접종을 마친 뒤에는 좀 더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왜 2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완벽한 코로나19 대응은 백신을 맞고 보건 지침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변종 바이러스가 더 전파되고 있으니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변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변종 바이러스 중 95%가 영국 변종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얀센 백신으로 알려진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연기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해당 백신들이 품질 관리 문제가 있었던 미국 볼티모어 공장의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해당 공장은 지난 3월 30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 성분이 뒤섞이는 사고가 났던 것으로, 당시 성분 혼합으로 품질 기준에 맞지 않아 얀센 백신 1,500만 회분을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공장은 이후 얀센 백신 생산에 집중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같은 공장에서 온 아스트라제네카 150만 회분은 품질 검증이 끝난 제품이라 문제가 없으나 얀센 백신은 우려의 요소가 있어 잠시 보류한 것이라며, 필요한 추가 조치 후 백신 배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백신 팝업 클리닉이 27일 오후에 서리와 코키틀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픈하였는데요. 보건당국이 SNS를 통해 백신 팝업 클리닉이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올리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보건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일부 방문자들은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고 확인받고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맞는다고 통보받고 돌아가야 했으며, 또 전파가 심한 지역 거주자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30세 이상에게만 맞춰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게도 접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은 오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면서 SNS에서 홍보했을 때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많이 발생해 앞으로는 팝업 클리닉을 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팝업 클리닉을 운영하는 동안 약 6천여 명이 백신을 맞았으며 이 중 약 3%가 30세 미만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 하이드로 공공전기차 충전소가 지난 5월 1일부터 유료화되었습니다. 가격은 25kW 고속 충전 기준 분당 12센트, 100kW 기준 분당 27센트입니다. 차량 모델, 배터리 크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BC 하이드로는 지난달 BC공과금 위원회로부터 요금 신청을 승인받았으며, 이 요금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유지비 일부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BC 하이드로 관계자는 만약 설치비, 유지비,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다 요금으로 충당하려면 약 분당 81센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C공과금 위원회가 승인한 BC 하이드로 요금 금액은 포티스 BC, 하이드로 퀘벡, 페트로 캐나다, 테슬라 등 다른 전기 충전소와 가격대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BC주 전기 충전소는 약 70곳이 있으며 현재 7곳이 추가로 더 공사 중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며 CCS 또는 차대 모드 C 커넥터를 지원하는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말 자택에서 대규모 파티를 주최해 검거당했던 밴쿠버 펜트하우스 주인이 징역 1일 및 18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BC검찰청은 피고인은 공중보건법 및 코로나19, BC주 명령을 위반한 혐의와 불법 주류 소지 및 취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종 선고는 징역 1일, 벌금은 5,800불, 그리고 18개월 보호관찰 처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파티에 참여했던 모든 방문객들은 마스크 미착용, 공중보건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230불이 개별로 부과되었습니다. 이 파티에서 부과된 과태료만 17,000불 이상이었으며 당시 방문객 수는 7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C주 보건부 관계자는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차단이 더 어려워지고 잘 지켜주신 분들에게 더 피해가 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다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오는 5월 6일부터 1971년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새 예약 가능 스케줄을 밝히며 1971년생 또는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문자나 이메일로 예약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자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C주 겟백시네이티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라면 구글 검색창에 겟백시네이티드라고 검색하신 뒤 BC주 정부 웹사이트에 How to get vaccinated for COVID-19인 웹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BC주 콜센터인 1-833-2323으로 전화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겟백시네이티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건번호와 우편번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등록 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 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BC주 주민 16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시는 2020년 우드바인에 만연했던 일종의 민폐 행위를 막기 위해 올 5월부터 동부 해수욕장 전역에서 쓰레기, 술, 모닥불에 관련된 규제 시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스트욕의 19개 해변을 관리하는 브래드 브래드포드 의원은 목요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여름 우리는 수천 명의 토론토인들이 매주 주말이나 휴일에 해변에 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직접 목격했다며 올해 우리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집행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쓰레기통 추가, 오후 5시에 전체 쓰레기통을 교체하고 새벽 5시에 쓰레기 조기 수거, 쓰레기통 내부 및 주변 쓰레기 처리 전담 인력 배치, 적극적으로 해변의 쓰레기를 해결하고 예방, 시즌 피크 시간을 모니터링하며 시스템 유동적으로 변경, 계절별로 직원을 추가 고용하여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리소스 확보, 핫스팟을 적극 순찰하고 추가 자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들은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동부 해변을 순찰할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특히 쓰레기, 술, 모닥불 그리고 팬데믹 관련 법들을 관리할 것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해변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친목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신체적인 거리 측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주차장에 대형 이동식 표지판을 세워 사람들에게 강화된 지방 규제, 해변 출입구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시행 노력은 5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의원은 민폐 행위가 더 빨리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날짜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몇몇 지역이 6개월간 이어져온 락다운의 종지부를 찍고 조금씩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타리오 코로나19 과학자문 테이블의 공동의장인 아달스타인 브라운 박사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제3차 유행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확진자 수가 다시 쉽게 증가할 수 있다며 낙관론에 대해서는 곧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숫자가 호전되면 긴장을 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제4차 유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측 모델링에 따르면 확진자 수의 수준은 비필수 외출 금지령이 끝나는 5월 19일까지 지난 2월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8일에 내려진 비필수 외출 금지령 이후 이동성 수준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박사는 여전히 출퇴근을 위한 이동량이 너무 많다며 필수 직장을 제한하여 아픈 근로자들은 집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온타리오 주민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가 핫스팟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이래로 백신의 배급은 보다 공평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입수 가능한 백신의 50%를 전염성이 높은 지역에 투입한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대비 확진율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 지역의 경우 18%로 가장 높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검사율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라운 박사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여전히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만약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야외 활동과 휴교에 대한 규제가 가장 먼저 풀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